1. 신요리지.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의 실질 가치에서 발행 비용을 제한 차익을 의미한다. 화폐의 액면가에서 화폐 제조 비용과 유통 비용을 뺀 차익으로 중앙은행이 갖는 독점적 발권력에 의해 발생한다. 정부의 재원이 되는 신요리지의 연간 총액은 유통 통화량 곱하기 시장이 자율 마이너스 제조 비용 더하기 유통 비용으로 계산하지만, 쉽게 설명하기 위해 제작 비용만 따져 예를 들면 1만 원권의 경우 종이 잉크 등의 재료비와 인쇄 비용이 1,000원이라 할 때 신요리지는 9,000원에 이른다. 즉 중앙은행은 1,000원의 비용을 들여 9,000원의 이익을 얻는 셈이 된다. 신요리지란 봉건제도 하에서 영주 신요리저들이 화폐 주조를 통해 이득을 챙겼던 데에서 유래한 말이다. 오늘날 국가는 화폐 발행권을 통해 엄청난 신요리지를 가지게 되는데, 한국의 경우 원화 발행에 따른 신요리지는 원화가 통용되는 국내에 국한되지만 세계에 통용되는 기축통화인 달러를 발행하는 미국의 경우 세계를 대상으로 천문학적인 신요리지 효과를 얻게 된다. 예를 들어 미국이 100억 달러를 찍어 이를 외국 상품 수입에 쓸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화폐 발행 비용만으로도 100억 달러 가치의 실물 상품을 얻게 되는 것이다. 2. 인플레이션 조세. 정부의 통화 발행에 의한 물가상승 인플레이션은 화폐를 보유한 모든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과 같다고 하여 생긴 경제용어이다. 정부가 세입을 늘릴 목적으로 화폐를 찍어서 자금을 조달하면 통화량 증가로 인하여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이때 정부의 세수는 증가하지만 국민이 보유한 화폐 가치는 하락하여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리키는 용어이다. 정부가 세수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직접 세금을 거두는 방법,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 화폐를 발행하는 방법 3가지다. 이때 앞에 2가지는 국민의 조세 저항, 정부의 재정 적자 증가 등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화폐를 발행할 경우 일반 세금과 달리 고지서 발급 없이도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인플레이션 조세는 소리 없는 세금이라 부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정부의 화폐 발행으로 10%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다면 인플레이션 발생 전에는 10만 원으로 구입 가능했던 물품이 인플레이션 발생 후에는 11만 원이 된다. 이때 해당 물품의 구입자는 정부가 화폐를 발행했다는 이유만으로 더 지불하게 되는 만원이 인플레이션 조세가 되는 것이다. 정부가 화폐를 주조하여 공급하는 과정을 통해 발행한 인플레이션이 세금을 걷는 것과 유사한 이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화폐 발행 수입 또는 신요리지라 부르기도 한다. 즉, 인플레이션 조세도 넓은 의미의 화폐 발행 수입이 되는 것이다. 출처는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입니다.